자, 다음 종합원가 계산 문제 중에 이제 선의선출법입니다. 주식회사 진수는 철강을 제조하는 업체다.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여 완성품 수량과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보자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선의선출법이에요. 선의선출법. 선의선출법인데 이제 기초 수량 300개, 재료비 30만원, 가공비 60만원 이로 되어 있는데 기초 수량하고요, 단기 착수 수량과 기말 수량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선출법을 이용을 해서 완성품 완성 수량과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평균법을 이용을 해서 완성품 완성 수량과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선출법은 가장 주의할 때 뭐냐면은 기초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기초는 전월에서 배분받은 수량 되어 있죠. 배분받은 수량은 당월에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켜줘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전월에 배분받은 수량은 당월에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이라고 보시고 7월이라고 보시면은 뭐 기말이 한 300개가 있었고 한 60% 진척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7월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초를 넘어오겠죠. 300개에 60%로. 근데 이제 진척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척도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럼 진척도에 의해서 하면은 6월달은 몇 개 배분되겠어요? 60%니까 180개가 배분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다음 당월에서는 7월에서는 180개를 기말에 이미 배분받았죠. 배분받았기 때문에 배분받은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분받은 숫자, 그러니까 60%에서 이제 나머지 배분받아 안 받은 게 40%만큼 되죠. 그게 바로 120개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이제 기초 수량이 왜 이게 0개가 되고 왜 이게 120개가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300개가 이제 30개죠. 그러니까 즉 전월에 이제 기말이 300개에서 30%예요. 그러면은 당월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기초에서 300개에 30%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척도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30%만큼 배분하니까 90개가 배분이 되겠죠. 전월에 90개만큼 배분이 되겠죠. 그럼 당월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월은 이미 배분받는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만큼 배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00개 중에 90개만큼 빼면은 몇 개? 210개만큼 완성품 환산량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의선출법을 이용하여 이제 완성품 환산 수량과 단위당 원가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량 흐름 파악을 해보는데, 물량 흐름 파악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기초 수량이 300개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이제 착수 수량이 2000개가 들어가 있고, 기말이 7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수량은 맞아야 되겠죠. 2300개. 그 완성은 몇 개 돼 있다는 거예요. 완성은 나머지 1600개만큼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완성 1600개는 기초에 300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이 1300개만큼 포함돼서 1600개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1단계 물량 흐름 파악입니다. 물량 흐름 파악.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이제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그냥 제가 책 읽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고 흐름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이제 선의선출법이죠. 아까 물량 흐름 파악은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초에서 몇 개? 300개 하고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1300개가 되는 거예요. 단기 착수 완성 1300개가 포함돼서 총 1600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없는 걸로 봐요. 전월에 이미 다 배분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0개예요. 0개. 근데 가공비는 진척도에 의해서 계산됐었죠. 그래서 기말에
그러니까 전월 기말에 300개에서 30%만큼 배분돼서 90개만큼 배분됐으니까 당월 초에서는 이제 전월에 받은 90개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수량만큼 배분한다 했었어요. 몇 개? 210개가 되는 거예요. 210개.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라 했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수량.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전량 투입이니까 당연히 700개 다 넣고,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210개니까 이제 진척도만큼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700개에 30%만큼 계산한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수량은 2000개하고 1720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완성품 환산 수량은 이제 재료비는 2000개, 이제 가공비는 1720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제조원가 계산은 이제 400만원과 600만원을 보는데, 이제 요것도 간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간로 처리. 그래서 선의선출법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하나가 더 있다면은, 그 단위당 원가를 구할 때 기초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척도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기초 금액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예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때 아예 없는 걸로 보시고, 이제 400만원에서 완성품 환산량 2000개만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0만원에서 완성품 환산 수량 1720개만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기초 금액은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때. 그러면은 이제 단위당 원가는 이제 400만원에서 1600개니까 2000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3488원만큼 이제 단위당 원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금액은 그냥 포함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기초 금액은 그냥 포함만 시켜주면 돼요. 포함만. 그래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 수량에 이제 단기 착수 완성 수량 있죠. 1300개. 1300개에서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초 수량도 포함된 1510개만큼 이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주면 돼요. 기말 수량은 똑같이 이제 단위당 원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발생된 원가가 총 원가가 금액이 딱 맞아야지 정확하게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수량은 같지만 이제 평균법을 이용을 해서 완성품 환산량 수량과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의선출법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선의선출법은 이제 이제 전월 기말에서 이제 배분받은 수량은 이제 당월 기초로 넘어갔을 때는 제외하고 이제 그러니까 즉 수량을 이제 배분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배분받지 않은 걸로 해서 이제 수량을 결정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평균법은 다릅니다. 평균법은 이제 기초 수량하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을 이제 다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섞는다고. 그러니까 믹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믹스.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하고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결정을 한다라고 제가 그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물량 흐름 파악은 이제 아까 했듯이 기초에 3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에 2000개, 그 다음에 기말에 700개, 완성은 몇 개? 1600개가 되겠죠. 그 완성의 1600개는 기초에 300개가 되고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13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의선출법과 같지만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뭐 때문에? 기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초하고.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에 대한 부분이 다른 점은 어디냐면은 기초 부분만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파악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아까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환산량 보시면은 재료비는 공정처기 전량 투입, 가공비는 진척도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평균법인 경우에는 기초 수량에 대한 진척도는 아예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데였었죠. 그래서 평균법도 기초 수량의 진척도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 수량은 300개 둘 다 똑같고요. 단기 착수 완성 수량, 기말 수량만 달라요. 기말 수량은 이제 전량 이제 투입을 해서 전량 투입한 거는 재료비죠. 그 가공비는 친척도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2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수량은 2300개, 가공비는 1810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단계 배분 대상 제조 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가 금액이고요. 원가 금액인데 선의선취법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선의선취법은 기초 금액에서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평균법은 이제 기초도 다 포함해서 이제 단위당 원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료비는 이제 기초금액과 포함된 430만원에서 2300개만큼 나눠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이제 660만원에서 1810개만큼 나누면 돼요. 완성품 환산량에서.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1869원과 4646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단위당 원가 금액이 나왔죠. 단위당 원가 금액이 나왔으면은 이제 이런 완성품 환산량 수량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수량 300개와 완성품 환산량 수량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말 수량도 똑같이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원가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수 차이가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단수 차이가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만 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지만 주의할 점은 선의선취법은 이제 기초 배분에서 주의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법은 이제 아주 쉽죠. 평균법은 기초의 진척도를 그냥 무시하고 이제 완산량 환성량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는 제가 안 적었지만 정확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적어도 해드릴게요. 정확도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선의선출법에 그 원가 배분에 있죠. 그러니까 즉 완성품 환산량의 정확도는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정확도는. 선의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서 정확합니다. 그런데 계산 방법은 복잡해요. 왜냐면 기초에 배분받은 수량만큼 또 이렇게 또 파악해야 되니까. 그게 그 복잡한 이유가 그거고요. 평균법은 단점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해요. 계산 방법이 편리해요. 근데 단점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뭐에 비해서 선의선취법에 비해서는 정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딘가에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선품입니다. 공선품. 자, 공선품인데 공선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진수는 철강을 제조하는 업체다. 종합원가 계산을 하여 완성품 수량과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보자 입니다. 이 공손에 대해서는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에 대한 수량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세무 1급하고 2급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회계 1급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에 대한 수량까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예계에서는 수량까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수량은 몇 개? 300개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몇 개? 2000개가 되고, 기말은 몇 개? 700개의 이제 30%의 진척도와, 그 다음 완성 수량은 몇 개? 12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소에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수량도 똑같이 계산돼야 됩니다. 2300개, 2300개. 그럼 공소는 몇 개예요? 공소는 몇 개? 400개가 된다는 거예요. 400개가. 공소는 일단 수량을 알았어요. 수량을 알았어요. 공소 수량 몇 개? 400개만큼 알았죠. 공소 수량 400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 1 한번 봅시다. 검사 시점은 언제? 50%의 시점에서 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0% 시점에서 검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진척도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성품 수량의 10%만큼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검사가 50% 시점에서 검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 수량은 30%에서 검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과해요. 포함됩니다. 단기 착수량은 당연히 포함되죠. 50% 검사하니까. 근데 기말 수량은 포함이 안 되죠. 왜? 30%에서 끝났으니까. 50%의 검사인데 30%에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수량은 해당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평균법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1600개에서 뭐 하면 10%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량 흐름 파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공선 수량은 몇 개? 400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선 시점 검사에서는 이제 50%만큼 검사를 하니까 기말은 30%이기 때문에 검사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수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단계에서 이제 공선 시점에서 검사를 했을 때 기말 진척도는 포함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포함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말 진척도는 공선 수량에서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포함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와 단기 착수량만 공선 수량에서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선품에 대한 수량은 기초 수량 300개, 단기 착수량 이제 2000개 중 완성 수량은 1200개예요. 1200개는 이제 기초 수량 300개에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이 900개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900개 포함해서 총 1200개고 기말은 도달이 안 되죠. 기말은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 시점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총 완성된 숫자가 포함된 기초하고 단기 착수량만 포함을 해서 1200개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1200개 중에서 10%만큼이 공손으로 인정되니까 120개는 정상 공선이 되고 290개는 비정상 공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공선이 어렵지 않죠? 공선은 이제 완성 수량에서 이제 10%만큼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개 중에서 10%가 이제 정상이 되겠고, 그럼 나머지 290개는 비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수량까지만. 자, 마지막 작업 폐물입니다. 작업 폐물은 전산회계 1급에서도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작업 폐물은 이제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부터 발생하는 찌꺼기, 조각, 부스러기, 톱밥,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예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버려지는 것은 아닌데 0.1%만큼의 가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스크랩이라는 거예요. 작업 폐물, 찌꺼기, 조각, 부스러기, 톱밥. 그러니까 즉 버려지는 건 아니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판매가 이제 주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거예요. 0.1%의 가치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폐물이 발생한 직접 재료에 비해서 차감하고요. 제조원가에서도 당연히 차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폐물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처분하여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철강으로 보면요.
철강은 이거 이제 코일이라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코일 원재료가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제 돌돌돌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져요. 돌돌돌 해가지고 풀어져요. 아, 신기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코일이 풀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된 스캘프라고 나옵니다. 스캘프. 스캘프란 게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그래서 이 제공품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들면서 이제 뭐 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껍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르면서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철강 부스러기들이 나와요. 철강 부스러기들. 그러니까 철강의 부스러기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할 수는 있어요. 철강의 가치가 그 부산물로는 사용 가능한, 부산물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작업 폐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업 폐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작업 폐물이에요. 그래서 자비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업 폐물이 발생한 직접 재료비에서는 차감하고요. 제조 원가에서도 차감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해만 하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제가 이거를 그 문제를 안 갈아놨는데 다음 시간에서는 문제를 갈아놓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갈아놓고 할 거고, 그래서 작업 폐물까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